네, 앞서 전해드린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 같은 공간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확인 결과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면 마스크를 착용하자 또 마스크를 재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집단 감염 사례가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사실은 거기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무래도 콜센터 자체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는 얘기를 잘 못 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발생을 했는데, 우선 그 지역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헤드셋이나 그런 걸 같이 쓰시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대 근무도 하시고, 또 이제 회식을 하시면 음식으로 이 굉장히 많이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콜센터가 한 100명, 200명이 같이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있었고, 그게 아마 신천지 예배와 유사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시 측에서는 민간 콜센터 폐쇄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콜센터 외에도 업무적인 특성상 마스크를 할 수 없는 직업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직업군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조치가 좀 별도로 필요할까요? 우선은, 네, 그래서 콜센터 직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래도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치료약제도 없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교대 근무를 하시더라도 콜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를 낮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렷하게 이렇게 딱 100%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게 뭐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최대한 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써도 KF80 정도는 쓰셔야 돼요. 비말 감염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 정도를 쓰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매개물인 어떤 책상이나 헤드셋, 뭐 키보드 이런 거에서 만일에 오염이 됐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을 최대한 매번 소독, 하루에도 3번 이상 소독을 해주고 본인도 매번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비누로. 그렇게 해서 전파를 낮추고 만일에 본인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이 수도권 곳곳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퍼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신천지도 31번 한 명을 검사하다가 이제 신천지라는 게 나오면서 전부 전수조사를 들어갔는데 이 그룹콜센터도 그 밀집도가 높아고 벌써 뭐 거의 뭐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나왔고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나올 거 분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건물 전체에 다른 뭐 회사도 많이 들어있고 아이들 산후조리원까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분명히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디서 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어디를 검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나 약간 배가 아프거나 설사나 구역질 이런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발열이나 반드시 그냥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디 지역을 따라서 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 번이 음성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고서 확진이 되면 바로 치료나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셔서 이 병이 나빠지지 않게 관찰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 쪽으로 선회를 해서 해야 되고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나올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 인구 자체를 서울의 경기 인구를 생각한다면은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따라서 뭐 신천지 못지않은 만큼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저희가 방역이나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구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중국 분들이 서울 전역에 다 있으시고 또 유학생도 있고 또 국내 국민들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돼 있고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느냐? 검사를 안 하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 콜센터에 지금 90명 오늘 하루만 나왔다면 그분들이 그동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전파를 시켰겠죠. 하루아침에 다 90명이 감염된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로 사태가 있기 전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 이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상태였고 또 조만간 코로나19의 어떤 변곡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 구로 콜센터 사례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신천지 신도들은 건강한 20대 분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사율도 조금 낮게 나온 이유가 그분들이 분모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치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우한에서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예. 지금 구로 콜센터에 생긴 거 요양원, 경로당, 뭐 다른 군대 이런 데서 나오는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이 정상적인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고 다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구 신천지는 아주 특수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은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